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 인터넷일 텐데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인터넷 브라우저인 삼성 인터넷의 신기하고 편리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삼성 인터넷에 편리한 기능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삼성 인터넷 실행합니다. 그러면 빠른 실행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빠른 실행 창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개인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번 주 광고 15개를 차단했다고 하죠. 자, 개인정보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광고 차단 기능으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광고 차단 기능은 설정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빠른 실행 창에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광고 15개 차단했다고 하죠. 삼성 인터넷에는 광고를 차단하는 애드블럭 앱을 설치해서 웹페이지에서 보이는 광고들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양한 광고 차단 앱들이 있는데요. 주로 삼성 인터넷 애드블럭이나 애드가드를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각각의 앱마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광고 차단 앱을 설치한 다음 체크 표시를 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 웹페이지에서 나오는 많은 광고들을 전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브라우저에 비해서 이 광고 차단 기능은 월등하게 좋아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우측 하단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광고 차단이라고 있죠. 여기로 들어가도 똑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다시 줄 3개 버튼 누르고요. 이번에는 개인정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현황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자, 기본과 안전권장, 엄격 3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여러 사이트들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트래커가 쫓아다니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오늘 트래커 6개를 175번 차단했다고 하죠. 자, 그만큼 내가 웹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트래커들이 전부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인터넷의 특성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전부 서버에서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스마트 추적 방지 항상으로 되어 있죠. 여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웹사이트에서 내 인터넷 사용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항상으로 되어 있죠. 이 기능은 3가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단한 트래커를 보게 되면 구글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죠. 이런 정보를 기초로 해서 나에게 광고를 보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불순한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이렇게 트래커로 내 움직임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싫으시게 되면 항상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나에게 나오는 광고가 전혀 상관이 없는 광고가 나올 수도 있죠. 자, 연관성이 있는 광고를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안함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비밀 모드에서만 추적을 방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밀 모드는 내가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기록되지 않게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비밀 모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적 방지 기능은 일반적인 사이트들 네이버라든지 구글 같은 큰 포털 사이트만 이용할 경우에는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여러 다른 사이트들을 다니실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적 방지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인터넷을 이용을 하다가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엉뚱한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는데 앞서 페이지로 가지 않고 다른 페이지로 가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이런 것도 전부 차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팝업 차단 기능도 있죠. 인터넷으로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팝업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팝업들을 전부 차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거는 꼭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악성 사이트 접속 시 알림인데요. 나도 모르게 링크를 잘못 눌러서 악성 사이트로 접속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자동 다운로드 차단이죠. 자, 이것도 반드시 켜놓도록 하세요.
특정 사이트들은 내가 접속을 하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동으로 다운로드 하게끔 설정해 놓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죠. 주로 멀웨어라든지 해킹 프로그램들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반드시 이것도 체크해 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인터넷이 그 전에는 http://www.site 이렇게 주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요즘은 보안 때문에 https://www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http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왠지 좀 불안합니다. 그런 경우에 인터넷에서 접속하는 사이트들은 http와 https 두 가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http는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죠. 되도록이면 https로 접속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연결이 있을 경우에 https로 자동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도 켜놓고 이용하시는 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현황은 반드시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이죠. 자, 우측 하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세요. 그러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시게 되면 백그라운드 재생 켜짐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능도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음악을 듣다가 유튜브를 닫고 다른 앱을 열거나 홈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음악이 끊기죠. 그래서 항상 유튜브 화면을 켠 상태에서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이용을 하면 유튜브 앱을 닫더라도 계속 그 음악은 나오게 됩니다. 백그라운드 재생 터치하시면 켜짐, 사용 안함, 헤드폰이나 외장 스피커에서만 사용하게끔 설정할 수 있죠. 자, 켜짐을 설정을 했죠. 자, 그 다음 유튜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유튜브 앱을 실행한 게 아니고요. 삼성 인터넷에서 유튜브 사이트로 접속을 한 거죠. 자, 여기서 IB96의 영상 하나를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터치하겠습니다. 재미있는 팁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노래 검색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가 실행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홈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 앱에서는 멈추게 되죠. 자, 하지만 삼성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실행했을 때는 계속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플레이하고 홈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이럴 때 앱들을 설치해서 노래를 검색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 소리가 나오죠. 자, 이때 상단 알림창을 아래로 내려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터치를 하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보통 영상의 경우에는 영상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큰 쓸모는 없겠지만 음악 같은 것들을 들으실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음악 들으실 때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인터넷상에서의 번역과 요약 기능인데요. 이것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키디피아로 들어와 봤는데요. 이 위키디피아는 일종의 백과사전 사이트죠. 여기서 오늘의 주제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번역하고 싶습니다. 삼성 인터넷은 아래쪽에 인공지능 버튼이 붙어 있죠. 자, 이걸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요약과 번역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번역을 누르시게 되면 이 내용을 전부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연극에 대한 얘기네요. 그 다음 이 내용을 요약하고 싶습니다. 전부 다 읽기 싫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시고 요약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아일랜드의 희곡 1월 16일의 밤이 소개되었다고 하죠. 개인주의와 수능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할 때는 상단에 요약 방식 메뉴를 누르게 되면 표준과 자세히 보기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자세히 보기를 선택하고 완료하시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복사해서 다른 곳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상단에서 원문 보기 누르시면 원문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도 있죠. 언어를 추가해서 원하는 언어를 다운로드하게 되면 해당 언어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해외 사이트도 많이 방문들을 하시는데요. 그럴 때 간단하게 이 번역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앱이 유튜브 앱일 텐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유튜브 앱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앱 실행합니다. 우선 IB96 채널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서 구독 누르시면 여러분이 구독한 채널들이 위쪽에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IB96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채널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영상을 하나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실행이 되는데요. 이때 스마트폰 화면을 가로로 돌리게 되면 영상이 큰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경우는 자동 회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죠. 자,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고 한 번 더 쓸어 내리게 되면 여기에 세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자동 회전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제 스마트폰을 가로로 돌리면 자동으로 가로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가로로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로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 세로로 돌리면 자동으로 세로 화면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로 화면으로 보고 싶지 않은데도 스마트폰이 회전하면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보통은 자동으로 놓지 않고 이용을 하시죠. 자, 다시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 자동 회전을 꺼줍니다. 자, 그러면 가로로 돌리더라도 화면이 회전이 되지 않죠. 자, 이때 화면을 터치합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가로 화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터치하시면 자동으로 가로로 돌아가게 되고요. 다시 화면을 터치한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세로 화면 터치하면 다시 세로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자동 회전을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유튜브가 실행된 상태에서 하단에 있는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유튜브 영상이 하단에 작은 창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이 작은 창은 터치해서 내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 작은 창을 더블 터치를 하게 되면 보다 큰 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을 닫을 때는 터치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삭제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이 삭제 위에 얹으면 창을 닫을 수가 있죠. 그 다음 가로 화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중에 10초 앞쪽, 10초 뒤쪽으로 영상을 이동시킬 수 있죠. 자, 중앙을 기점으로 우측을 2번 터치하게 되면 10초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다시 뒤쪽을 2번 터치하면 10초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화면을 터치했을 때 나오는 여기 있는 화살표는 이 영상, 다음 영상이나 전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10초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안 되겠고요. 중앙을 기점으로 앞쪽이나 뒤쪽을 2번 터치해 주셔야만 이동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영상을 보는 중에 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한 상태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2배속으로 재생이 되죠. 이렇게 하면 빠르게 영상을 재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앞뒤로 터치해서 움직이고자 할 때는 화면을 한번 터치한 다음 여기 있는 빨간색 슬라이드를 터치해서 원하는 시간대로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썸네일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터치해서 상단으로 쓸어 올리면 썸네일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빨간색 슬라이드를 보이게 한 다음 슬라이드를 터치해서 빠르게 올립니다. 자, 그러면 썸네일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썸네일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죠. 이 썸네일을 보면서 이동하면 영상에서 원하는 부분을 찾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썸네일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 하단을 터치해서 위로 올리시면 다른 영상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다른 영상들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빈 곳 중앙을 터치해서 다시 아래로 내리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영상에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쓸어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세로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영상 가로 세로 전환을 할 때 꼭 터치해서 여기 있는 전환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세로 화면에서는 터치해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면 가로 화면이 되고요. 가로 화면에서는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쓸어주면 다시 세로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달이 되면 이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 세로 화면으로 영상을 보고 있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댓글창이 나오고 영상에 대한 정보를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가로 화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가로 화면으로 넘겨 볼게요. 자, 이 가로 화면에서 댓글을 본다든지 영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화면을 터치하신 다음 하단에 있는 댓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우측에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우측에서 댓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주무실 때 유튜브 보시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유튜브 보시다가 잠이 들게 되면 밤새도록 유튜브가 실행이 되죠. 밤새도록 유튜브가 플레이가 돼서 배터리가 전부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때 취침 시간 설정을 해서 일정 시간이 되면 꺼지게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터치한 다음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취침 타이머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자, 취침 타이머에 터치하시게 되면 사용 안함 10분부터 1시간 동영상 끝까지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 시간이 되면 유튜브는 종료가 되겠죠. 요즘은 잠자리에 드실 때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주변 밝기 때문에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또 위쪽을 아래로 쓸어 내리셔서 밝기 조절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앰비언트 모드를 이용하면 주변 밝기에 따라서 화면 밝기가 자동 조절이 됩니다. 자, 다시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추가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앰비언트 모드라고 있죠. 자, 이 앰비언트 모드가 켜 있으면 주변 밝기에 따라서 유튜브 화면 밝기가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걸 끄게 되면 주변 밝기와 상관없이 내가 설정한 밝기대로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유튜브 감상을 하다가 화면을 잘못 터치해서 시간대가 이동한다든지 종료가 되거나 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자, 그럴 때도 화면을 잠금 모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터치하고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신 다음 잠금 화면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잠기죠. 자, 이제 아무 곳이나 터치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실 때 이렇게 손으로 잡고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주 편리하게 볼 수 있고요. 잠금을 해제하실 경우에는 화면을 한번 터치하신 다음 탭하여 잠금 해제하기 버튼이 나오게 되면 그곳을 터치해 주시게 되면 잠금 해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터치하게 되면 바로 반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잠시 보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장시간 유튜브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보실 때는 이 잠금 모드를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다시 추가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정적인 볼륨이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에 따라서 소리의 편차가 큰 경우가 있죠. 어떤 영상은 소리가 크게 나오고 어떤 영상은 소리가 작게 나오는데요. 소리가 작게 나오는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볼륨을 키워 놓으셨다가 소리가 크게 나오는 영상을 보면 갑자기 소리가 커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안정적인 볼륨에 체크를 해 두시게 되면 항상 일정한 볼륨으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원 소스의 소리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내 귀에는 일정한 소리로 들리게 되겠죠. 이런 것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튜브를 보시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영상의 일부분을 보여줘야 할 경우나 또는 내가 다시 그 부분을 보려고 저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보통 시간대를 적어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영상의 일부분을 클립으로 저장을 해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공유, 리믹스, 생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클립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원하는 부분만 클립으로 전송을 할 수 있어요. 자, 좌측에 있는 막대를 움직여서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우측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중앙을 터치해서 위치를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구역을 잡아주신 다음 제목을 추가합니다. 자, 테스트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립을 공유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으로 공유할지 물어보죠. 메시지로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죠. 자, 혹시 저장을 해놨다가 그 부분을 다시 보고자 하신다면 링크를 복사하신 다음 아무 곳이나 저장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또는 나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할 때는 이 링크만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든지 그 링크를 누르면 내가 아까 구역으로 선택한 구역만 보이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다시 보고자 할 때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세로 화면으로 볼 경우 아래쪽을 잘못 터치해서 다음 영상이 실행된다든지 댓글창을 잘못 눌러서 댓글 입력창이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댓글창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영상 하단에 있는 광고창이 있습니다. 또는 영상 제목이 있죠. 자, 이 부분을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상만 나오죠? 자, 그러면 아래쪽을 터치하더라도 다른 것이 실행되지 않겠죠. 여기는 빈 화면이기 때문에 그냥 까만 화면만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이 까만 화면도 터치를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메뉴는 보이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려면 위쪽으로 쓸어 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세로 화면으로 보다가 자, 이 창을 줄여놓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홈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작아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앱을 실행을 할 텐데요. 저는 이 유튜브가 실행된 상태에서 플레이되는 이 영상만 줄여놓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 화면을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실행이 되죠. 이때 이 화면을 아무데나 움직여 놓고 내가 원하는 다른 영상을 또 볼 수가 있죠. 이때 이 작은 화면을 터치해서 원하는 곳에 움직여 놓고 또 다른 영상이나 컨텐츠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작은 화면에서도 원하는 거 전부 그대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면 되죠. 그 다음에 10초 앞, 10초 뒤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화면을 터치해서 다시 큰 화면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상을 플레이했을 때 화질을 매번 바꿔야 돼서 불편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화면을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면 화질이 나오죠. 자, 저는 가장 높은 화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상도가 저화질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화질이 지원되는 영상인데도 계속 저화질로만 보이는데요. 그때마다 여기 들어가서 화질을 바꿔주시죠. 자, 이것은 미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홈으로 돌아갑니다. 자,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면 유튜브 홈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아래쪽에 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측 상단에 유튜브 설정 톱니바퀴가 나오게 돼요. 자, 이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고요. 아래쪽에서 동영상 화질 환경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으로 지정을 해 놓으시면 영상을 열 때 항상 그 화질로 나오게 되겠죠. 모바일 네트워크 이용 시에 동영상 화질을 설정하시고 와이파이 이용 시에 동영상 화질을 설정하시면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항상 그 화질로 먼저 영상이 플레이 됩니다. 그 다음 너무 화질이 높아서 플레이가 잘 안 되면 해당 영상에서 화질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기본 화질은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번 자막이 나와서 매번 영상에서 자막을 끄시는데요. 그 경우도 여기 있는 자막에 들어가셔서 자막 설정을 아예 꺼버리시게 되면 자막을 해당 영상에서 내가 직접 켜기 전에는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막이 필요 없으신 분은 여기서 꺼주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카카오톡이 최근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 되고 있죠. 이번 시간은 업데이트된 카카오톡의 최신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그 다음 대화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법과 번역 기능이 되겠습니다. 채팅방에서 메시지 입력창에 터치해서 메시지를 입력할 때 아래쪽에 맞춤법과 번역 메뉴를 꺼내야 되는데요. 지금은 꺼내져 있지 않죠.
자, 일단 이 메뉴를 꺼내야지만 맞춤법과 번역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자, 물론 채팅방 안에도 우측 상단에 줄세개 버튼 누르면 톱니바퀴 설정이 있죠. 자, 이것은 채팅방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정할 때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카카오톡 전반적인 설정은 채팅방을 나와서 채팅 페이지로 들어온 다음 톱니바퀴 설정을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서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기타라고 있죠. 기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채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키보드 부분을 찾아보시면 키보드 툴바라고 있죠. 이 기능을 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창 아래쪽에 메시지 작성을 도와주는 맞춤법과 번역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채팅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맞춤법과 번역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기존의 맞춤법과 번역 기능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했는데요.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번역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하고 번역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번역돼서 나오죠. 그 다음 내용을 좀 더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내용을 좀 더 입력을 했는데요. 앞서 번역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안녕하세요만 있어서 하이라고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쓴 내용들은 아직 적용이 되어 있지 않죠. 일단 번역하고 이 번역창에서 추가했을 경우 입력창을 한 번 더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번역 버튼이 다시 나오죠. 다시 번역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을 다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입력창에 적용하기만 누르시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입력창에 적용하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입력창이 바로 적용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자, 전송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해당 언어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자, 내용을 다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번역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언어를 바꿔볼게요. 자, 지금 출발 언어는 한국어죠. 한국어 감지가 자동으로 되고요. 도착 언어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누르시고 도착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기본이고요.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죠. 자, 그런 언어들로 번역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볼게요.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독일어로 번역이 되죠. 자, 이렇게 이미 번역된 내용도 언어를 바꿔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이런 언어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지금 번역하는 내용은 메시지 입력창에서 번역을 하는 것인데요. 이미 말풍선으로 상대편에게 메시지가 왔을 때, 그럴 때 번역하는 방법은 말풍선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번역 메뉴가 나오죠. 자, 이 말풍선 번역은 설정에서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만 메뉴가 뜨게 돼요. 자, 다시 뒤로 나가신 다음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험실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말풍선 번역이라고 있죠. 이 말풍선 번역을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해당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채팅방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자, 이제 말풍선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번역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번역하시게 되면 해당 내용이 바로 번역돼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감지된 언어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를 한국어가 아니고 다른 나라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우측 상단 언어 변경 누르시면 다른 나라 언어가 또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시면 바로 번역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맞춤법 기능인데요. 보통 입력을 하다 보면 오타가 나거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경우가 많죠. 이 맞춤법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타가 나서 맞춤법이 많이 틀리게 되면 상대편이 보기에는 굉장히 가벼워 보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대방에게는 맞춤법 기능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맞춤법 터치합니다.
자, 그 다음 메시지를 입력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메시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입력을 해봤는데요. 중간에 오타도 넣고 띄어쓰기도 무시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맞춤법 눌러볼게요. 그러면 철자법이 틀린 부분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고요.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 이렇게 제대로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띄어쓰기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요. 전부 바로 잡혀 있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고쳐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가끔 중간에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송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입력창에 적용하기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적용이 되고 그 상태에서 전송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춤법과 번역 기능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메뉴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필요가 없다 하실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줄세개 버튼을 누르시면 키보드 툴바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없어져요. 확인해 볼게요. 자, 제거됐죠? 자, 다시 꺼내려면 앞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꺼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카톡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대화가 계속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자, 그때 매번 대화를 확인하면 모르겠지만 한참 뒤에 대화를 확인했을 경우 그 내용들을 전부 하나씩 다 읽어봐야 됩니다. 카카오톡의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올라온 대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미 내가 읽은 대화는 안 되고요. 읽지 않은 대화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 기능도 활성화를 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채팅방을 나가신 다음 채팅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실험실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AI 기능 들어가셔서 대화 요약하기를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기능 이용하기도 당연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보통 단톡방은 여러 명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하나의 주제로 여러 명이 의견을 올리다 보면 대화 내용이 금방금방 지나가죠. 그래서 그때그때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화가 18개, 20개, 30개 이렇게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자주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보통 벽타기 한다고 하죠. 오랜만에 들어가면 그동안 대화를 전부 스크롤해서 다 읽고 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단톡방에서는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요. 그 대신 읽지 않은 대화만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대1 대화방은 안 됩니다. 단톡방만 가능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저는 지금 읽지 않은 상태죠. 18개의 메시지를 읽지 않은 상태인데요. 단톡방 지금 3명 방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라고 나오고 안 읽은 대화 요약하기라고 아예 메뉴가 뜹니다. 이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동안의 대화를 바로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자, 김 과장님 다음 주에 출장 일정이 생겨서 박 대리님에게 출장 목적과 출장 일정에 대해서 물어본다 라고 되어 있죠. 대화 내용이 많게 되면 최신 메시지 위주로 요약이 되게 됩니다. 자, 복사하기도 가능하죠. 자, 보시면 출장 일정이 생겼다고 하고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고 제품 품질 인증의 협조 요청차 업체를 방문하는 일정이라고 하죠. 몇 군데 방문하냐고 물어보고 이런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해당 대화를 읽어야 되지만 간단하게나마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단톡방에서 많이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의 편리한 최신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없으면 아쉬운 편리한 기능들입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